오늘 그 시청자 여러분께 오랜만에 들어보는 사이다 같은 핵심을 찌르는 절대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흘려 들을 수 없을 만큼 정곡을 강타하는 그런 발언이 나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운경 기억나십니까? 저는 잊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제가 기자 1년 차였을 때 아직 수습딱지를 떼기 전이었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멀지 않은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미국 문화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민투라는 말 기억나시죠? 삼민투, 민자가 3번 들어가 있는 삼민투. 삼민투가 민주 쟁취, 민중해방, 민족통일, 그러니까 민족, 민주, 민중 이렇게 민이 3번 들어갔다. 그래서 삼민투. 거기 위원장이었던 함운경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함운경. 그 사람도 어느덧 57이네요. 내일 모레면 환갑입니다만. 서울시 미 문화원을 점거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수습기자로 현장 취재하느라고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연일 신문 대문짝만하게 1면, 2면, 3면, 4면, 5면, 6면, 7면 뭐 이렇게 도배질을 하는 그렇게 큰 사건이었었습니다. 1985년 거기 주역이 바로 함운경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 앞치마 두르고 군산 사람입니다. 전북 군산에서 지금 횟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도마 위에서 뭐 다듬다가 사진 잠깐 찍었네요. 안경 찍은 모습이 아직도 좀 앳된 모습이 남아있기도 하는데 아무튼 운동권 중에 운동권이었죠. 586의 상징적인 인물. 지금 이제 오른쪽은 그 미 문화원 점거 사건 때 그때 모습입니다. 창밖으로 몸 내밀고 막 이렇게 고함도 치고 했던 그 함운경 씨가 지금 이제 횟집 사장님이네요. 함운경 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장사해보니 문재인 정권의 정책은 사기다, 사기. 소주성은 사기다. 잠깐만 인터뷰 내용 중에 엑기스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운경 씨는 과학도입니다. 이공계 출신, 서울대 물리학과. 얼치기 운동권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되게 과학적으로 자신의 그 논리적 그런 어떤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폴 사르트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적 논리하고 관계없이 그냥 시세에 엉겨가는 사람은 지식기술자. 그러나 끝까지 논리적 그 설득력을 놓치지 않고 그 과학적 논리에 따라서 진실을 파들어가는 사람은 지식인. 사르트르의 지식인을 위한 변명. 읽은 지 오래됐네요. 이제 그때 공부한 그 기억에 바로 함운경 같은 사람이 이제 지식인, 나머지 얼치기 운동권은 지식 기술자 이렇게 사르트르는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함운경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고용주가 돼 보니 어떻습니까? 함운경 대답. 월급날이 빨리 돌아옵디다. 사람 고용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잘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야 하더라고요. 해고도 쉽지 않고 당장 월급 못 줄 최악 상황이더라도 14일 이내에 남은 월급과 퇴직금을 안 주면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직원 월급 주기가 힘들어서 가게를 접고 차라리 배달기사를 해볼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 사람 고용해서 월급 주는 사람이 진짜 애국자였습니다. 철들자 환갑 이런 말 있죠. 참 옳은 말 나옵니다. 이제 철들자 환갑. 사람 고용해서 월급 주는 사람이 진짜 애국자였다. 미국 문화원 점거했던 삼민투 위원장 그 주역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40년 가까이 흐른 다음에 사람 고용해서 월급 주는 사람이 진짜 애국자다. 기자가 묻습니다. 자영업자 고충이 클 텐데요. 함운경 씨 대답. 소득주도 성장 말한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다. 아까 3사람 사진 보여드렸죠. 대통령하고 청와대 정책실장들. 소득주도 성장 말한 사람들 다 사기꾼이다. 가게 매출이 늘어야 직원들 월급도 올라가지.
월급이 올라간 다음 매출이 오르는 게 아니다. 말이 저 말이 마차를 끌고 가야지. 매출이 봉급을 끌고 가야지. 어떻게 마차가 말을 끌고 가냐? 어떻게 봉급을 많이 주면 직원들의 봉급이 매출을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매출이 올라가야 봉급을 올려줄 수 있는 거지. 이걸 이제 함은경 사장님이 깨닫고 있는 겁니다.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가격 경쟁 속에서 얼마나 낮은 비용으로 시장에 참여할까가 고민인데 국가가 나서서 임금 많이 주라고 하면 소득이 늘어납니까? 오히려 고용을 줄이지 않겠습니까? 정규직을 늘리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매출이 그대로인데 정규직만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공공부문만 비대해져서 세금 쓰는 공무원만 많아졌습니다. 결국은 공공부문만 비대해져서 공공부문만 살이 디룩디룩 쪄가지고 세금 쓰는 공무원만 많이 늘어납니다. 기자 질문. 최저임금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 다음 함은경 사장의 대답이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이렇습니다. 새조개나 바지락을 팔 땐 껍데기를 까야 합니다. 전에는 속도가 느리더라도 동네 할머니들께 일감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서 이제 할머니들도 숙련공만큼 돈을 줘야 합니다. 예전처럼 사장인 제가 할머니들께 아이고 천천히 까세요, 쉬엄쉬엄 까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들 대신 숙련공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들로서는 이제는 공공근로밖에 선택할 게 없습니다. 배수로에 가서 2시간 동안 휴지 줍고 뭐 5만 원, 6만 원 받는 이런 공공근로 그거밖에 일이 없는 겁니다. 질문. 뭐가 문제라고 봅니까? 대답. 최저임금을 최저 생계비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생계보장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닌 사회복지 문제로 풀어야 합니다.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할 문제를 최저임금만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결국 기업과 고용주가 그 부담을 모두 떠안으라는 말밖에 안 됩니다. 질문.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함은경 사장, 삼민투 주역이었던 함은경 서울대 물리학과 이 과학도 출신의 횟집 사장님 함은경 대답이 다음에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의도가 선하면 항상 선한 결과가 나온다고 보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개인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고 사람의 욕망을 이기는 제도는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법으로 때려잡아도 안 잡힙니다. 결국 다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건데 왜 이 욕구를 부정하는 겁니까? 질문. 정부와 정치권이 잘못한다고 봅니까? 대답. 집안 살림도 결국은 나라 살림과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썼으면 이제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다들 어떻게 하면 돈을 나눠줄 것인지만 경쟁합니다. 나라 살림 거덜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참, 이 조선일보에 실린 기자인데요. 조선일보 기자가 꼭 물어야 될 질문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2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좀 아플 수 있는 질문인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운동권 출신 함은경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운동권 사람들이 당신 보고 변절했다고 보지 않을까요? 대답. 방법론 차이입니다. 결국 목적은 인민을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보수는 점진적으로 가자는 것이고 진보는 혁명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나는 보수로 바뀐 것이 맞습니다. 나는 이제 대놓고 말하겠습니다. 나는 보수주의자입니다. 라고 삼민투 위원장이었던 함은경, 전라북도 군산에서 횟집하고 있는 함은경 함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보수주의자다. 마지막 질문. 이런 말을 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함은경 횟집 사장의 대답. 내 나이도 이제 곧 환갑입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얘기도 하며 살아야지. 눈치 봐가면서 뭐 하겠습니까?
민주당은 자기네가 진보라고 생각하지만 망가지는 줄도 모르는 채 망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에게 운동권의 대부라고 말할 수 있는 1980년대 중반 삼민투 투쟁의 주역이었던 서울 문화원 미문화원 점거 사건의 주역이었던 함은경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당은 망가지는 채 모르고 자기들이 망가지고 있다. 자기네가 진보라고 생각하지만 망가지는 줄도 모르는 채 망가지고 있다. 이게 인터뷰의 결론이었습니다.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땀 흘려서 돈 벌기 힘들죠? 함은경 씨, 네, 격려사입니다. 두 번째, 그렇습니다. 지가 돈을 벌어봐야 정신을 차립니다. 자기 손으로 돈 벌게 하면 대부분 다 정신 차리게 됩니다. 네. 세 번째, 정상 IQ면 다 탈출하는구나. 다 탈출하는구나. 그렇구나. 네 번째, 소주성, 소주 퍼마시다 알코올 중독됐다. 네. 다섯 번째, 상식을 깨닫는데 40년이 걸리나. 어떻겠습니까? 저렇게 아마 진즉 저런 걸 다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다섯 번째 댓글 주신 분께는 제가 함은경 사장을 대신해서 약간의 해명의 말씀을 드리면 오래전부터 저런 생각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기자하고 인터뷰를 또 다시 한 번 한 것이지요. 네. 40년이 걸렸겠습니까? 아마 진즉 저런 생각 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